안녕하세요. 웅쌤 과학교실의 웅쌤입니다. 오늘은 지구과학2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내부 구조 문제 풀겠습니다. G2 수능 특강 16페이지 7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진에 대해 관측소 ABC에서 각각 구한 진원거리를 이용하여 진앙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 B, C 중에서 PSC가 가장 짧은 곳은 A이다. 자, PSC가 짧기 위해서는 관측소에서 진앙까지 거리가 짧을수록 PSC가 짧습니다. 그러므로 관측소에서 진앙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C가 PSC가 가장 짧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니은 이 지진의 진원은 지표면에 존재한다. 지진의 진원은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죠. 진앙이 지표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A, B, C 중 진앙거리 분의 진원거리 값이 가장 큰 관측소는 C이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를 C 관측소라고 이렇게 지하로 반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린 이 점을 진앙이라 잡겠습니다. 자, 진앙 거리분의 진원 거리 사이에 각을 세타라 하면 진앙 거리분의 진원 거리 값은 코사인 세타 분의 1,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의 역수죠. 그러니까 이 세타 값이 클수록 진앙 거리분의 진원 거리 값이 커집니다. 즉 진앙에서 관측소까지 거리가 짧은 곳이 이 진앙거리분의 진원거리 값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짧은 곳인 C가 진앙거리분의 진원거리 값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다. 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17쪽 9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는 관측소 ABC에서 관측한 어느 지진에 의해 발생한 지진파 PSC와 진원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P파와 S파 속도는 각각 일정하고 P파 속도는 6km/s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보겠습니다. 진원거리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멀다. 방금 본 7번 문제에서도 7번 문제 기억 전제에서도 알 수 있었죠. 관측소에서 진앙까지 거리, 즉 진앙거리가 멀수록 PSC가 크고 가까울수록 PSC가 작다라고 했죠. 그러면 A가 B보다 PSC가 작죠. 그러니까 진앙거리는 더 가까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니은 S파 속도는 3km/s이다.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식 다 기억하고 있죠? D, 진원거리 D는 P파 속도 빼기 S파 속도 분의 P파 속도 곱하기 S파 속도 곱하기 PSC이다.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이 공식에 관측소 A의 값을 대입하면 S파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관측소 A에서의 진원거리는 36, P파 속도 6km/s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6 마이너스 S파 속도 분의 6 곱하기 S파 속도 곱하기 PSC 6조. 그러면 6 이렇게 약분되고 6 곱하기 2 분모를 하게 되면 36 마이너스 6 VS는 6VS다. 그러면 VS는 3km/s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니은은 맞는 보기다. 디귿 DB분의 DC는 1.2이다. 진원거리 공식, 이 앞에 공식이랑 똑같은 공식이죠. P파 속도와 S파 속도를 구한 거를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진원거리 T는 P파 속도 6km/s 마이너스 S파 속도 3km/s 하면 3이고요. 그 두 개 곱하면 18입니다. 곱하기 PSC는 6 곱하기 PSC가 되겠죠. 그러면 B에서의 진원거리는 6 곱하기 PSC가 10초니까 10을 곱하면 60이 되겠고 C에서는 6 곱하기 12 하면 7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DB분의 DC는 60분의 72 해서 1.2가 되더라. 그래서 맞는 보기다.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지각평형에 대한 어떤 이론에 따른 지각과 멘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기억, 에어리의 지각평형설에 해당한다. 맞죠? 이 지각의 밀도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게 에어리의 지각평형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밀도는 로1이 로2보다 크다. 로1이 지금 지각이고 로2가 멘틀이죠. 멘틀이 지각보다 밀도가 크죠. 그러니까 아래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다.
로투가 더 커야 합니다. 디귿 A와 B의 압력은 같다. 압력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A가 B보다 지금 깊이 있죠? 그러니까 같지 않습니다. 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18페이지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지각평형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이 실험 결과는 에어리설로 설명이 가능하다. 실험 과정 1번에 밀도가 같고 단면적이 동일하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에어리설 맞습니다. 니은 HA분의 기억은 HB분의 니은이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의 밀도분의 나무의 밀도는 나무 토막의 높이 분의 수면 아래 잠긴 나무 토막 깊이. 이 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나무 토막 A의 높이를 HA라 하면 이것분의 수면 아래 잠긴 나무 토막 깊이 기억이죠. 이거는 B도 마찬가지로 하면 HB분의 니은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귿 과정 3에서 수면 아래 잠긴 나무 토막의 깊이를 측정하면 기억 플러스 니은이 된다. 이것도 니은 이 앞에 공식을 사용해서 하면 기억 플러스 니은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다. 그래서 5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의 역장 문제 풀겠습니다. 수능 특강 18쪽 15번 풀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타원체상에서 서로 다른 힘의 크기를 위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 B, C는 각각 만류인력, 원심력, 표준 중력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지구를 좀 잘라서 만류인력과 표준 중력, 원심력을 구분짓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이 2개가 작용하죠. 그리고 지구 바깥쪽으로 1개가 작용합니다. 다 적어보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의 크기가 가장 큰 게 만류인력이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이 원심력입니다. 그러면 표준 중력은 만류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기 때문에 이게 표준 중력이 되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B는 표준 중력이다. 이 오른쪽에 그림 그렸던 거에 대입해보면 힘의 크기가 가장 큰 것 A는 만류인력이고 C는 원심력이겠죠. 그럼 나머지 B는 만류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니까 표준 중력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는 표준 중력, 기억은 맞는 보기죠. 니은 적도에서 A와 B는 모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죠? 적도에서는 만류인력과 표준 중력 모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디귿 C는 자전축으로부터 최단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C가 원심력이잖아요. 원심력은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작아지죠. 이거는 위에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틀린 보기다. 답은 3번이더라. 19페이지 17번 풀겠습니다. 그림은 암석 ABC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단면을 표는 위도가 서로 같은 두 지점 기억 니은에서 측정한 중력 이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은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중력 이상은 어떤 건지 알고 계셔야겠죠. 중력 이상 크기는 실측 중력 빼기 표준 중력입니다. 이거를 알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서는 표준 중력보다 실측 중력이 작다. 기억은 중력 이상이 플러스죠. 양수입니다. 그러면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표준 중력이 실측 중력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다. 니은 동일한 단진자로 측정한 주기는 기억보다 니은에서 길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단진자 주기 공식이 또 필요하겠죠.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입니다. g는 중력과 속도고 l은 단진자 길이입니다. 이때 이 주기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 이때 l은 동일한 단진자로 측정했으니까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파이도 상수니까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g 중력 가속도 값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기억이 니은보다 중력값이 크죠. 그러니까 주기는 기억보다 니은이 더 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복이다. 디귿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A가 중력 이상이 더 크죠. A 기억이 니은보다 중력 이상이 큽니다. 이것은 지표에서 가까운 지층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기억이 니은보다 밀도가 크고 니은에서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다. 그러면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복이죠. 답은 4번이더라. 자, 19페이지 18번 풀겠습니다. 그림은 언어의 평각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기억 A 지점에서 지구 자기장의 수평성분 방향은 진북에 대해 서쪽을 향한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 먼저 진북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겠습니다. 이게 진북 방향이다. 그러면 A는 복각 이 평각이 마이너스 10도죠. 그러면 왼쪽으로 10도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B는 플러스 10도니까 이렇게 되죠. B 또 이렇게 되면 A 지점에서는 지구 자기장 수평 방향에 대해 진북에 대해 서쪽을 향하는 거 받는 복이죠. 니은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과 진북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A 지점과 B 지점에서 같다. 맞죠? A에서도 10도, B에서도 10도씩 벌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는 같습니다. 디귿 B 지점에서부터 동일 경도상으로 70도까지 이동할 때 나침반의 자침은 진북에 대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B에서 위도는 움직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경도는 움직이지 않고 위도가 70도까지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각 분포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10도였다가 점점 커지죠.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벌어지겠죠.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쭉 커질 겁니다. 그러면 진북에 대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복이다. 답은 5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19번 풀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 복각의 분포를 나는 이 해에 A와 B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에서의 자기력선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남과 북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기억, 복각은 B보다 A에서 크다. B가 적도 근처 0이죠. 그리고 A가 80도입니다. 그러니까 복각은 B보다 A에서 크다. 이거는 맞는 복입니다. 니은 나는 A 지역의 자기력선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자기력선이 지표면의 수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A 지역이 아니라 B 지역에서 의 자기력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디귿 A는 북쪽이다. 아니죠. 이 자기력선은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A가 가리키는 방향은 남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광물로 넘어가겠습니다. G2 수능 특강 36쪽 1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는 광물 ABC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방해석, 석영, 정장석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모수국기에 대해 모수국기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수국기 1번부터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정장석, 석영, 황옥, 강옥, 금강석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첫 글자만 따서 막상 외워보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암기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석 많은 방형이 인정 많은 석황을 감금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쪼개짐, 깨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암기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깨지는 광물은 석영, 감람석. 그리고 쪼개지는 광물은 흑음목, 희석, 방해석.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쪼개지는 것은 흑음목, 희석, 방해석 순서대로 한 방향 쪼개짐, 두 방향 쪼개짐, 세 방향 쪼개짐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자, 깨지는 것은 석영, 감람석, 깨석감, 깨석감. 쪼개지는 거, 흑음목, 희석, 방해석, 쪼흑기방, 쪼흑기방. 자, 따라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다 외웠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 ABC 광물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수국기가 6번이다. 그러면 정장석이겠죠? 그리고 B를 보면 세방향 쪼개짐이라는 힌트가 주어졌으니까 방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C는 정장 석영이겠죠. 석영.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역은 비규산염 광물이다. 이건 맞는 보기죠. 기역, 그러니까 방해석은 탄산염 광물입니다. 그러므로 비규산염 광물입니다. 니은은 깨집니다. 자, 석영, 깨석감, 깨석감. 깨지는 광물은 석영, 감람석. 그러니까 니은은 깨짐 맞습니다. 모수국기는 B가 C보다 작다. 자, B가 방해석이고 C가 석영이죠. 방해석은 모수국기가 3, 석영은 모수국기가 7. 그러면 B가 C보다 작다. 맞는 보기죠. 그러니까 답은 5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3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규산염 광물 SiO4 사면체 결합 구조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희석, 각섬석, 석영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도 풀기 전에 먼저 규산염 광물 구조 5가지 먼저 복습하고 가시겠습니다. 독립형,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이렇게 있죠. 독립형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광물은 감람석입니다.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은 희석입니다. 복사슬 구조의 대표적 광물은 각섬석이고요. 판상 구조 대표적 광물은 흑음목입니다. 망상 구조 대표적 광물은 석영입니다. 이것도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외우면 그래도 좀 잘 외워진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감, 단휘, 복각, 판흑, 망석. 자, 외워졌나요? 예, 자기만의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ABC 뭔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는 망상구조죠. 그러니까 석영이더라. B는 복사슬 구조죠. 그러니까 각섬석이다. C는 단사슬 구조니까 이석이더라. 그러면 기억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는 석영이다. 맞는 보기죠. 니은 SI 원자수분의 O 원자수는 B가 C보다 크다. 자, 이것도 암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SI 원자수와 O 원자수 비율은 독립형은 1대4, 단사슬은 1대3, 복사슬은 4대11, 판상은 2대5, 망상은 1대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암기해 주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더라. 그럼 B는 각섬석이죠. B는 각섬석이니까 4분의 11이 됩니다. 그리고 C는 희석이니까 1분의 3이 되죠. 그러면 B가 C보다 크다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비율들을 암기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SI 원자수분의 O 원자수의 크기는
구조가 더 복잡해질수록 더 작아집니다. 크기가. 맞죠? 자, 독립형 구조와 단사슬 구조를 비교해보면 독립형이 더 간단하죠. 구조가. SI 원자수분의 O 원자수는 1분의 4. 단사슬 구조에서는 1분의 3. 그러면 단사슬 구조가 값이 더 작죠. 그러니까 복잡해질수록 이 숫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디귿 넘어가겠습니다. 디귿 B와 C 모두 두 방향의 쪼개짐이 발달한다. B가 각섬석이죠. 앞에서 암기법에서는 쪼개짐은 쪼흑기방, 쪼흑기방. 그러니까 두 방향 쪼개짐은 휘석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B 각섬석도 두 방향으로 쪼개지는 광물이더라.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복입니다. 자, 36페이지 4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평광 현미경으로 광물의 박편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와 나 각각 뭔지 한번 적고 가겠습니다. 나의 상분이 꼴이 있죠. 그러면 상분이 꼴이 있는 곳은 직교니 꼴입니다. 그리고 상분이 꼴이 없는 곳은 개방니 꼴이죠. 개방니 꼴 특징 적고 가겠습니다. 개방니 꼴은 다색성을 띱니다. 그리고 직교니 꼴은 간섭색과 소광이 관찰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직교니 꼴이다. 직교니 꼴은 나죠. 그러니까 틀린 보기. 니은, 가의 방법으로 광학적 이방체 강물의 다색성을 관찰할 수 있다. 맞죠? 개방니 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색성을 관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보기. 디귿, 나를 통해 광학적 등방체 강물의 완전 소광을 관찰할 수 있다. 직교니 꼴에서는 소광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해류로 넘어가서 수능 특강 92쪽 2번 풀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해역 가와 나의 깊이 Z1, Z2에서 측정한 수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Z1과 Z2 사이에 간격과 중력과 속도는 같고 해소의 밀도는 각각 일정하며 해소의 연직 방향 운동은 없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가와 나는 정력학 평형 상태이다. 위의 문제에서 해소의 밀도가 각각 일정하고 해소의 연직 방향 운동은 없다고 했으니까 정력학 평형 상태가 맞죠. 니은 깊이 Z1에서 Z2의 해수 덩어리에 작용하는 중력은 가가 나보다 작다. 자, 가를 보면 Z1에서 Z2까지 기압은 1기압 차입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1.1기압 차이죠. 여기서 중력은 기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압이 더 큰 나가 가보다 중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맞는 선지다. 자, 디귿 해소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선 공식이 필요하죠. 델타 P는 rho g h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 자, 여기 문제에서 간격이 같다고 했으니까 h는 그대로 놓고 중력과 속도도 같으니까 g도 그대로 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밀도는 그러면 기압에 비례하죠. 이 h와 g가 없다고 생각하면 밀도로는 p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압이 클수록 밀도도 큽니다. 근데 디귿은 해수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했습니다. 가는 1기압이고 나는 1.1기압이기 때문에 나가 밀도가 더 높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틀린 선지다.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92쪽 4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지형류가 흐르는 어느 해역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와 B 지점의 수압 A와 B 지점 사이의 수압차는 C와 D 지점 사이의 수압차보다 크다. 자, A와 B 지점 수압차, C와 D 지점 수압차.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수압차죠. 수평 방향의 수압차는 이 해소면 경사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이 C와 D 지점 그리고 A와 B 지점은 모두 해수면의 경사가 같기 때문에 이건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같다. 그리고 니은 A와 C 지점 사이의 수압차와
B와 D 지점 수압차는 같다. A와 C 지점 그리고 B와 D 지점 수압 차이는 깊이 차이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A와 C 지점 그리고 B와 D 지점의 깊이 차이는 같으므로 수압 차이는 같습니다. 디귿 델타 X는 일정하고 델타 G가 커지면 해소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 크기는 커진다. 이것도 공식이 있죠. 수평 수압 경도력 크기 이 공식은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가 됩니다. 그러므로 X가 일정하고 Z가 커지면 해수에 작용하는 수평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커지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다. 그러면 4번 골라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94쪽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지형류가 흐르는 30도와 45도 해역에서 해수면 경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원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북반구 30도에서 이 왼쪽이 더 높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겠죠. 수압 경도력. 그리고 반대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겠죠. 전향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수압 경도력. 왼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방향으로 지형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이 동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오른쪽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오른쪽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형류가 흐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는 뚫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반구는 수압 경도력의 왼쪽으로 지형류의 방향이 작용되기 때문에 나는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지형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해역은 가이다. 맞죠? 지형류의 유속은 가해역이 나해역의 4배이다. 이 니은 보기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자, 지형류 유속 공식도 알고 계셔야겠죠. V는 2 사인 경도 곱하기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 이렇게 됩니다. 자, 델타 X는 수평 거리차 그리고 델타 G는 해수면 높이 차니까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같겠죠. 두 개 다. 그러니까 이 델타 X분은 델타 G의 비율 차이는 가와 나의 비율 차이는 4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 경도는 이 사인 위도는 사인 30도 그리고 사인 45도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의 비율은 루트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형류의 유속은 가해역이 나해역에 대해 4배가 아니라 4루트 2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틀렸다. 디귿 전향력의 크기는 가해역이 나해역의 4배이다. 이것도 이 앞에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선지다. 3번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94쪽에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형류가 흐르는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연직선 분포를 해수면을 표시하지 않고 나타낸 것이다. 지점 A, B, C의 위도는 같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본 것은. 자, 수온이 조밀조밀하게 모여있으면 해수면의 높이는 낮습니다. 그러므로 해수면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해수면의 높이는 A가 C보다 낮다.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니은, 지형류의 유속은 B가 C보다 느리다. 이거는 아닙니다. B가 지형류의 경사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귿,
B의 해수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방향은 서쪽이다. B 해수에 작용하는 전항력. 수압 경도력은 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수압 경도력. 그러면 전항력은 수압 경도력의 반대로 작용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항력의 방향은 서쪽이다 라는 디귿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더라. 다음 단열 변화 대기를 움직이는 힘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특강 114쪽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가와 나는 불포화 상태의 공기덩어리가 단열 팽창 또는 단열 압축할 때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고도가 다른 두 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가에서는 공기덩어리가 아래로 하강하죠. 그러니까 단열 압축입니다. 그리고 나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대기의 밀도는 A보다 B에서 크다. 밀도는 A가 더 부피가 크죠. 공기의 부피가. B는 공기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면 밀도는 A보다 B에서 크다. 맞는 보기죠. 니은 단열 압축할 때의 모습은 가이다. 맞죠? 디귿 공기덩어리가 이동하는 동안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나이다. 단열 팽창할 때는 온도가 하강하잖아요. 온도가 하강한다. 즉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더라. 그래서 맞다. 그래서 5번. 114쪽 2번 풀겠습니다. 그림은 단열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각각 건조 단열선, 수변 단열선, 이슬점 감열선 중 하나이다. ABC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본 것은, 자,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일단 건조 단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조 단열선은 가장 기울기가 크다고 했죠. 100m당 1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수변 단열선은 100m당 0.5도씨가 감소하고, 그리고 이슬점 감률선 100m당 0.2도씨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가장 큰 게 건조단열, 그 다음 수변단열, 이슬점 감률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바로 구할 수 있죠. 기울기가 가장 큰 A가 건조단열선, 그리고 수변단열이 C겠죠. C가 수변단열선. 그러면 B가 이슬 감률선이 되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수변 단열선은 A이다. 아니죠. 수변 단열선은 C입니다.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율의 크기는 B보다 C가 크다. B가 이슬점 감률선, C가 수변 단열선. 수변 단열이 100m당 0.5도씨가 하강하고 이슬점 감률선은 100m당 0.2도씨가 하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이다. 디귿 A와 C는 모두 공기가 불포화 상태일 때 나타나는 단열 감률이다. 자, A는 건조 단열은 불포화 상태일 때 나타나는 감률 맞죠? 근데 C 수분 단열선은 포화 상태에서 나타나는 단열선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선이다. 답 2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4쪽 4번. 그림은 어느 공기덩어리가 A 지점에서 D 지점으로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산을 넘는 동안 응결한 수증기는 모두 B로 내렸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A에서 B로 올라갈 때는 불포화죠. 불포화. 그리고 B에서 C로 올라갈 때는 포화입니다. 그리고 다시 C에서 D로 내려갈 때는 불포화가 되죠. 포화 공기에서는 킬로미터당 10도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포화 공기에서는 킬로미터당 5도씩 떨어지고 다시 불포화 상태에서 하강할 때는 10도씩만큼 커집니다. 킬로미터당. 그러면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A이다. 자, 불포화 공기가 쭉 상승하면서 10도씩 감소하고 포화 상태에서는 5도씩, 킬로미터당 5도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정상에서 하강하게 되면 이 하강할 때는 계속 킬로미터당 10도씩 상승합니다. 그러므로 A보다 D가 더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A가 아니라 D,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이술점 감률은 A, B 구간이 B, C 구간보다 작다. 자, 이것도 이술점 감률은 또 그래프를 그려서 보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하면 이슬점 감률은 불포화일 때 2도씨 per km씩 줄어들고 포화할 때는 5도씨 per km, 그리고 다시 불포화 하강할 때는 2도씨 per km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술점 감률은 A, B 구간은 2도씨 2고 그리고 B, C 구간은 5도씨 per km이기 때문에 A, B 구간이 B, C 구간보다 작다. 이 선지는 맞는 선지다. 디귿 상대 습도의 변화폭은 BC 구간이 CD 구간보다 작다. 상대 습도 변화폭은 이 포화 상태잖아요. BC가 맞죠? 포화 상태에서 모두 B로 연결하자마자 수증기는 모두 B로 내렸다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 습도 변화폭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BC 구간에서 상대 습도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BC 구간이 CD 구간보다 상대 습도 변화폭은 작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암기가 핵심입니다. 이 불포화 공기일 때 감률선 그리고 이 이슬점 감률 이런 걸 다 암기하고 계셔야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115쪽 5번 풀겠습니다. 그림 감안하는 어느 지역에서 서로 다른 두 시계의 관측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건조단 열선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본 것은, 자, 건조단 열선보다 기온선의 기울기가 크면 불안정하고 작으면 안정하다고 배웠습니다. 지구과학에서 기울기는 많이 누워있는, 수학에서의 기울기가 아니라 많이 누워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조단 열선보다 기온선의 기울기가 더 누워있는 거, 이거는 가죠. 그러니까 가가 불안정 상태고 나가 안정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안정 상태의 기층은 가이다. 아니죠. 안정 상태의 기층은 나입니다. 니은 A 지점에서 있는 공기덩어리를 높여 H까지 단열 상승시킬 때 공기덩어리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나이다. 불안정일 때 그 공기덩어리를 상승시키면 주변보다 이 공기덩어리가 따뜻하기 때문에 계속 쭉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강을 시킬 때도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내려가려고 하죠. 근데 안정에서는 이 주변보다 공기를 상승시키면 주변보다 차갑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오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정일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 디귿 지표면에서 높이 h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확산은 나보다 가에서 잘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맞는 선지죠. 다음이 불안정하니까 니은과 연관되는 복이죠. 그러니까 주변보다 공기가 따뜻하니까 상승시키면 계속 상승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오염물질의 확산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더라. 자, 다음 지상과 상층의 바람 수특 128쪽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력각 평형을 이루고 있는 P지점의 공기에 작용하는 힘 ABC를 나타내는 것이다. 화살표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의미하고 A, B, C는 각각 기압 경도력, 연직 기압 경도력, 수평 기압 경도력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우리가 기압 경도력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방향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B가 기압 경도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직 기압 경도력과 수평 기압 경도력은 당연히 연직은 C겠죠. 연직. 죄송합니다. 수평 기압 경도력이 C겠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리고 A가 연직 기압 경도력이겠죠.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는 연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는 선지죠. 니은 기압 경도력은 B이다. 이것도 맞죠. 디귿 마찰이 없을 때 실제 대기에 작용하는 힘은 C이다. C죠. 마찰이 없으면 연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으로만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더라.
28페이지 4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는 대기에 적용하는 힘인 마찰력과 구심력의 특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가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죠. 이거는 마찰력이죠. 마찰력. 나, 물체의 궤적을 곡선이 되도록 만드는 힘, 구심력입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대체로 풍속이 빠를수록 커진다. 풍속이 빠를수록 이제 그 마찰력이 커지겠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나는 기압 경도력과 전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 작용한다. 자, 나가 구심력이잖아요. 구심력의 크기는 기압 경도력과 에서 전향력을 뺀 것이 기압 구심력의 크기입니다. 그럼 뭐 기압 경도력과 전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 작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다. 디귿, 나는 공기 운동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공기 운동 방향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29페이지 5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등압선 이 나라는 어느 지역의 상공에서 지금풍이 형성되는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힘 A와 B의 화살표는 힘의 방향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화살표를 보고 이 화살표 각각이 뭔지 다 적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A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전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Q에서도 보면 기압 경도력, 전향력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P 지점에서는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A와 B의 합력이 바람이기 때문에 P 지점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이 지역은 남반구에 위치한다. 아니죠. 기압 경도력에 오른쪽으로 지금풍이 작용하면 북반구라고 했습니다. 북반구에서 기압 경도력에 대해 오른쪽으로 지금풍이 형성됩니다. 기압 경도력에 대해 왼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남반구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압 경도력에 대해 오른쪽으로 바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반구가 아니다. 디귿, Q 지점에서 부는 바람은 지표면 마찰에 영향을 받는다. 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과 전압력의 방향이 수평 방향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 129페이지 6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상공에서 등압선이 원형일 때 부는 경도풍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바람의 방향이고 기억, 니은은 바람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본 것은, 자, 이 저기압이니까 이 상공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저기압이니까 기압 경도력은 기억 방향이 되겠죠. 기압 경도력. 자, 그럼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이 지역이 북반구에 위치할 때 바람의 방향은 기억이다. A다. 맞죠?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A 맞습니다. 니은, 전향력과 구심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기억이다. 아니죠.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에 대해 반대쪽으로 작용합니다. 구심력은 기압 경도력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틀린 거다. 전향력이 반대 니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디귿, 경도풍에 작용하는 힘 중 힘의 크기는 기압 경도력이 가장 크다. 맞죠?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상으로 지구과학 2 기말 대비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